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약 한 달간의 대장정의 막이 끝났습니다. 예, 막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메시, 예, 메시 선수가 대활약을 펼친 끝에, 에, 아르헨티나를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게 했습니다. 아마 역대 축구 월드컵 결승전 가운데에서 그 아주 박진감 있고 흥미진진한 그 게임으로서 첫째, 둘째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런 아주 그 정말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프랑스 대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의 그 결승전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메시 선수와 그 다음에 음바페 선수 두 선수 간에 어떻게 보면 장군 멍건식의 그런 어떤 득점과 어떤 화려한 플레이, 정말 축구 월드컵의 진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우승한 아르헨티나에게는 당연히 이제 축하를 줘야 되겠지만 아깝게 준우승한 프랑스에게도 위로와 또 격려를 당연히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결승전은 결국은 승자의 경기죠. 이 축구 월드컵은 이 메시 선수를 위한 결승전이 아니었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메시 선수에게 온 세계 축구 팬뿐만 아니라 또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또 비춰졌죠. 그래서 정말 메시 선수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활용 정점, 마지막 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대회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뭐 메시 선수가 지금까지는 뭐 상이란 상은 거의 다 탔지만 지금까지는 월드컵만은 그 우승 트로피를 들지는 못해서 어떻게 보면 뭐 마라도나라든가 펠레라든가 그런 선수와 그런 선수의 어떤 반열에 올랐다고는 보기 조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펠레 또는 마라도나에게는 황제라는 축구 황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지만 메시 선수에게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또 특히 또 주장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주장으로서 또 특히 골든볼, 그러니까 최우수 선수상에 해당하는 또 상을 수상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축구 황제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보면 거의 뭐 이 축구 결승전이 메시의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헤드라인을 뽑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메시 선수는 현역 선수로서도 당연히 이제 최고의 선수로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선수가 되었고, 이렇게 또 재밌는 외신을 하나 보면 이 펠레라든가 마라도나 또 호나우두 선수와 비교하면서 메시 선수가 이 나머지 세 선수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라는 것을 또 어느 외신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뭐냐면 펠레 선수는 유럽에서 뛴 적은 없죠. 유럽에서 그래서 또 유럽에서 그런 평정을 하지 못했는데 메시 선수는 유럽을 이제 평정했다. 유럽 축구에서. 그다음에 마라도나 선수는 코파 아메리카 컵을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메시 선수는 그 우승을 했었고,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는 유로 챔피언십을
리그, 유럽 챔피언십 리그에서 우승한 경험이 없다. 그러나 메시 선수는 우승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갖지 못한 것을 메시 선수는 갖게 된 거죠. 또 이제 호날두,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또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호날두 선수는 월드컵을 지금까지는 월드컵을 우승컵을 들지는 못했는데 이제 메시 선수는 들게 됐다라고. 뭐 나이로 봐서 이제 나이 때문에 아마 호날두 선수는 더 이상 월드컵에서는 이제 뛰기는 어렵다,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메시 선수는 모든 타이틀과 영광을 이제 거머쥔 그런 이른바 정말 축구 황제 중에 황제, 킹 오브 더 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축구 실력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뭐 존경까지 받는다고 할까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인이죠, 공인. 예, 뭐 축구 슈퍼스타로서 이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기력,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기여, 공익 활동 측면에서도 황제라고 우리가 불러도 부족함이 어느 정도로 그러한 선행, 자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타이틀도 그렇고요. 요 지금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옆에 있는 바로 사진. 많은 어린이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메시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요 사진은 어디서 제가 캡처를 했느냐? 바로 메시 선수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름을 딴 이른바 공익단체라고 할까요?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의 그 홈페이지에 화면입니다.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캡처해서 지금 여기 띄워놨는데요. 물론 해외 뭐 호날두 선수도, 제가 저번 방송에서 호날두 선수도 그러한 어떤 자선, 기부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외 스포츠 스타들은 이러한 많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수입,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들은, 많은 스포츠 스타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에 환원한다고 할까요? 뭐 메시 선수나 호날두 선수처럼 자기 이름을 딴 파운데이션, 이런 단체를 설립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좋은 사업에 또 기부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메시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히 메시 선수가 보면 이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의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특히 그 어린이,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사업이 주된 그 사업입니다. 아마도 메시 선수가 이런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교육 또는 교육 지원 사업, 그다음에 이런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이 메시 선수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불우한 환경, 또 힘든 환경에 있었던 그러한 또 시대적인 경험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메시 선수가 아르헨티나 에서 그 한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의 정말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고요. 어머니는 이른바 파트타임으로 청소부였었죠. 정말 불우한, 어떻게 보면 아주 소위 말해서 흙수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축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한 10살이죠.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왔죠. 건너와서 했는데 또 이 이른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병에 또 걸려서 이렇게 성장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키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작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결국은 이런 축구 스타로서 성공을 했는데, 어떤 그러한 배경, 어려운 배경이 이런 선수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이런 자선 사업, 또 공익 사업에 매진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메시 선수가 특히 이러한 그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해서 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알려진 바로는 2007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방문한 것, 그것이 이제 계기였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영상 화면을 어렵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메시 선수가 어린이 병원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 어린이,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가 이런 정말 불치병이라든가 그런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그 병원, 이 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또 이렇게 같이 어린이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기의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주고, 이 어린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이 어린이들에 대한 이러한 그 공익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 선수가 그래서 2007년도에 이 공익단체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해서 특히 교육 그리고 보건에서 이렇게 제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금까지 좋은 자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메시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세프 아시죠? 유니세프의 이제 홍보대사가 돼서 또 유니세프의 어떤 그런 사업에 또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련 또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또 사업을 같이 공익 사업을 하고요. 특히 알려진 것 중에서는 이제 2019년도에 케냐의 그 식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는 그 유니세프 사업 중에 어린이들한테 맑은 물을 제공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1만 달러를 또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뭐 그다음에 2020년에는 코로나 방역 사업에 200만 달러를 또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정말 아주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정말 대단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도 꼭 반드시 좀 알려드릴 그런 내용은 하나가, 이 메시 선수가 지금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지만 그 전이 FC 바르셀로나였잖아요. 이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으로 여러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공익사업, 자선사업에. 이 FC 바르셀로나도 그 바르시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홈페이지, 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그 화면, 이것이 바르시아 파운데이션이라고 FC 바르셀로나가 또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익 단체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요.
해외의 유수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이렇게 또 공익단체, 자선단체를 설립을 해서 또 의미 있는 이런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수와, 그러니까 소속 선수와 그 구단의 이런 자선단체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시 선수와 이 FC 바르셀로나는 두 자선단체, 각각의 자선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 교육, 스포츠와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메시 선수의 공익단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레오 메시 파운데이션 홈페이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헬스 에듀케이션 스포츠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아이들,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도우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또 세계 유수의 또 기업들과 함께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언론도 그렇고 스포츠 팬은 메시 선수의 그런 어떤 축구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기력, 플레이에 좀 우리가 더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진짜 메시 선수가 우리가 인정을 하고 평가해야 할 부분은 물론 축구장에서의 그런 면도 당연히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지만 축구장 밖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가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축구장에서의 그 플레이보다 축구장 밖에서의 메시 선수의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 지구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인과 업보론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인과 업보. 메시 선수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선업을 쌓는 거죠. 선업을 쌓는 겁니다. 이렇게 아마 메시 선수가 전생에 선업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축구 황제에 또 오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을 받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지금 현생에서 또 선업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월드컵 우승이라고 하는 축구 황제라고 하는 또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깐 또 불교 또 법문이 또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인과 업보론에서는 세 가지가 업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현생에서 쌓은 선업으로 인해서 현생에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순현보라고 하고, 현생에서 쌓은 선행으로 다음 생에서 업보를 받는 것, 그것이 이제 순생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생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현재 선업을 쌓으면 언젠가는 그런 또 업보를 또 받는다고 하는 순후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메시 선수는 순현보에 또 해당하지 않을까. 지금 또 좋은 일, 선업을 많이 쌓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좋은 또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스타를 바라보는 관점 제가 다른 방송에도 이전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포츠 선수를 우리가 보고 평가하고 하는 측면, 물론 이런 경기적인 경기력 면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이런 사회적인 기여적인 측면, 공익적인 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선수들도 또는 구단도 이러한 사회 기여, 사회 공익적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ESG, 소셜, 사회적 책임, 그것이 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월드컵 방송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또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